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칠판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수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학 계속 가르치는 방법, 어떻게 수학을 잘하는지를 시리즈로 지금 찍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요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면은 좋을 수 또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미분과 적분에 대한 얘기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미분보다는 적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적분 중에 구분구적법이라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분야인데, 교양 수학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할 겁니다. 교양 수학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미분과 적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배우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실제 계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수학 2나 그리고 미적분이라는 것을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보면은 나쁘지 않을,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나쁘지 않을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미분과 적분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수학 2하고 수학 2라는 것과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수학 2에서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미적분에서 제대로 이제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배운다. 이거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분이란 것을 배울 때 너무 단순하게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렇게 배우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미적분에서도 적분을 처음 다룰 때는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냥 미분의 역연산임을 배우는데, 자, 미적분에서 마지막 단원인 미적분의 활용, 적분의 활용 단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구분구적법입니다.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정확하게 제가 단원명을 말씀드리자면은 적분과 급수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구분구적법이 사실은 얘가 우리가 적분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쉽게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먼저 배워놓고 나서 나중에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구분구적법을 가르치는데, 사실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잘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은 이 구분구적법이 실제로 미분 적분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것은 사실 좀 놀라운 일이긴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 미적분을 가르칠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저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다. 적분은 면적이다. 요렇게 가르칩니다. 요렇게 가르쳐요. 그냥 일단은 요렇게 알고 넘어가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 그런 다음에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적분이 먼저 나왔을까요? 미분이 먼저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동시에 나온 건 아닐까요?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적분이 훨씬 먼저 나왔습니다. 자, 적분 뭐라고 그랬어요? 적분 기본적으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적을 구하는 게 왜 필요하느냐? 자, 우리 고대 이집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나이강이 범람해가지고 땅이 원래 다 내 땅, 내 땅, 네 땅, 내 땅 이렇게 막 갈려져 있던 것이 다 범람하면 내 땅이 어디고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적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땅이 요만큼 있으니까 세금을 요만큼 내. 너희들은 땅이 좀 작으니까 세금을 내. 이렇게 하는데 땅이 이렇게 다 이렇게 딱딱딱 막 떨어지게 이렇게 뭐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면적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놈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적분입니다. 이 적분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적분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 우리는 이 면적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땅의 넓이 구해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럼 야, 이걸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 우리가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형이 바로 사각형이죠. 사각형. 얘네들을 이 사각형으로 만들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적분의 시작이에요. 면적을 구하는 방법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나눠 봅시다. 자, 이렇게 나누고 얘도 이렇게 나누면 이 사각형이 여기 하나, 둘, 셋, 뭐 네 개인데 조금 모자라고 여기 5개 들어가는데 요거 더하면 또 사각형 하나가 나올 것 같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면적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마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는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오차가 생겨요. 오차. 바로 요런 데가 이렇게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런 데가 이렇게 이런데 그리고 뭐 이런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오차를 우리가 어떻게 줄일까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각형을요 점점 작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은 확실히 우리가 생기는 오차 자체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간단한 면적을 구하기는 좀 쉽지만 좀 복잡하게,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되면 더 나눠야 되고 더 세세하게 나눠야 되는 그런 경우가 계속 생겼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녀석,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그냥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요. 이 구분할까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구분할 때 구분이에요. 구분해서 구해라 뭐를? 면적을 구하는데 구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게 바로 구분구적법이고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구분구적법 역시 정말로 실제 면적을 나눠가지고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분구적법을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오차를 계속 줄여야 되겠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오차를 줄여야 됩니다. 오차를 계속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점점 잘게 쪼개놔야지 우리가 오차를 점점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럼 이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잘게 쪼개야 되고 이 아주 잘게 쪼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들어오냐? 바로 극한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적분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쪼개서 더한다. 쪼개서 더한다. 근데 여기서 오차가 생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잘게 쪼갠다. 자, 요겁니다. 쪼개서 더할 건데요. 그것을 굉장히 잘게 쪼갤 거예요. 그러면 이 쪼갠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더한다. 쪼개서 다 더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어떤 사각형들을 우리가 더할 거예요. 우리가 결국 여기서 시그마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잘게 쪼갠다. 엄청나게 많이 단순하게 완전 세밀하게 쪼갤 거예요. 엄청 가늘게. 이 쪼갤 때 우리가 나오는 개념이 바로 리미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요. 요거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리미트.
시그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적분의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기호 인테그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은 이 리미트와 시그마, 극한과 수열의 합, 요것들을 똑같이, 요것들의 성질과 동일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미적분을 배운 우리 고등학생들이라면은 자, 미적분의 1단원에서 배우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우리 뭐 수열의 극한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급수입니다. 급수. 근데 이거 급수 아닌가요? 급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적분의 활용 첫 번째에서 구분구적법을 배우면서 나오는 단원이 급수와 적분의 관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급수라는 건 뭐냐? 우리 적분이란 건 뭐냐? 적분은요, 급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급수를 어떤 걸 할 거냐? 면적을 구하는 급수를 하겠다는 게 바로 적분이라는 겁니다. 그 적분 중에서 정적분. 면적을 구해야 되는 경우, 바로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예요. 이것은 지금부터는 제가 수학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단원, 이 지금 과정은 여러분들 지나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나치셔도 상관이 없고 제가 이게 수학적으로 실제로 어떤 수식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보셔도 되고 아마 고등학교 수학 2라든가 수학 3을 미적분을 배운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수학 2라는 과목을 처음 가르쳐 줄 때 애들한테 요걸 가르쳐 줍니다. 이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된다. 이 선들이 모이면은 면이 된다. 그리고 이 면들이 모이면은 공간이 된다. 부피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이 단원을 배우고 난, 미적분을 배우고 난 학생들이 적분의 활용 쪽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부피도 구하고요. 어떤 이 함수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정확하게 이것을 이용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이용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사실은 우리가 뭐 쪼개서 더한다, 이걸 잘게 쪼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뭐 땅의 면적을 우리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땅의 면적이 함수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보통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나중에 무슨 뭐 테일러 급수니 뭐 푸리에 급수니 이런 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완전히 벗어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자, 우리가 수학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수학을 풀어오지만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수학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인수분해가 잘 되게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함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냥 저렇게 뭐 함수 저렇게 하면 굉장히 되게 쉽게 되는 거 아니야? 급수라는 거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함수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못 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이런 함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다 표현이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우리가 딱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온다라는 걸 먼저 좀 이해하고 문제를 풀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너무나 맨날 나오는 모든 교재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놓고선 그것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가 1일 때 여기 1인 요런 우리가 y는 x의 제곱인 이런 함수를 먼저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면적 내가 구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약간의 삼각형 모양의 면적, 요것을 지금부터 내가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면적의 개념이니까 정적분. 자, 그냥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정적분. 자, 0에서부터 1까지 x의 제곱 dx를 하면은 됩니다. 이건 정답이 바로 나와요. 이건 우리 잘 알고 있는 방식대로 3분의 1 x의 세제곱이고 얘를 0에서 1까지니까 우린 얘가 답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것을 구하게 된 데까지는 사실 정말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 면적을 어떻게 구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각형이나 삼각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원의 넓이라는 것도 어떤 그 좌표계를 좀 바꿔가지고 적분을 한 것이 바로 파이 r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원의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원이라는 것 자체가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각형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문제는 무조건 사각형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어요. 사각형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으니까 자, 요것을 한번 사각형으로 한번 하나하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0에서부터 1까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걸로 나누냐? 뭐 어떻게 나누는지 난 잘 몰라. 5개로 나누는데도 6개로 나누는 되고 뭐 10개, 1000개로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그러면은 나눕시다. n개로 나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n개로. 자, 하나, 둘 이렇게 나누고 뭐 셋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쭉 나누다가 중간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나올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이렇게까지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될 것이고요. 하나 둘 셋 넘어가고 자, 요런 사각형도 하나 또 나올 수 있고 자, 가장 마지막에 이런 사각형이 나오겠는데 자, 이건 지금 누가 봐도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사각형이 아니잖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걸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요런 사각형. 자, 만들어 보고요. 중간에 계속 있다가 중간쯤에는 요런 사각형이 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요런 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요 사각형들의 넓이를 우리가 다 더하면은 근사적으로 요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연적으로 자, 요런 오차들이 생기지 않나요? 요런 오차들. 자, 요런 오차들이 생겨요. 그럼 이런 오차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자, 요 사각형을 하나 내가 끄집어 볼게요. 요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여기 했을 때 요만큼의 오차, 이런 빨간색의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오차를 줄이려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것을 이렇게 더 나누면 한 번 더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요만큼 남고 요만큼이 남으니까 지금 요 사각형만큼의 오차가 사라지게 되죠. 이게 점점 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줄이면 된다. 자, 그럼 줄이면 된다라는 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수식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럼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얘 봅시다. 얘를 내가 0에서부터 n, 1까지를 제가 n으로 나눠 n개로 n등분했다. n등분했다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봅시다. 여기가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분의 1로 나눈 거니까 n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서 여기 한 칸의 길이가 몇이 되냐? 여기가 n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 한 칸의 길이도 당연히 n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한 칸의 길이도 바로 n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가장 첫 번째 있는 자, 이 녀석의 넓이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그럼 한번 봅시다. n분의 가로가 몇이야? 가로가 n분의 1이야. n분의 1. 자, 곱하기 세로를 구해줘야 되는데 세로는 얘잖아, 얘. 근데 얘의 좌표가 뭐야? n분의 1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좌표는 n분의 2가 될 거고 여기 좌표는 n분의 3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요 좌표 여기에서의 요 좌표는 우리가 x제곱에다가 x에다가 n분의 1을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 높이는 몇이야? 두 번째 높이는 여기 좌표는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뭐야? 얘가 세로 길이가 되는 거지. 세로 길이. 그러니까 얘는 봅시다. 얘는 n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은 n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합시다. n분의 1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두 번째 거 n분의 2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자, 여기에 세로의 길이는 n분의 2의 제곱, 여기는 n분의 2니까 n분의 2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둘 수 있고, 실제로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n분의 1이죠. 자, 하나 더 갑시다. 세 번째까지. 자, n분의 3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봐. 여기는 여전히 가로는 n분의 1이고 세로는 어디야? n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n분의 3의 제곱. 요게 되는 거죠. 자, 땡땡땡땡땡땡 갑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볼게. 자, n분의 n이 여기는 뭐야? 1이라는 좌표는, 실제 1이라는 좌표는 n분의 n인 거잖아.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애는 n분의 n-1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의 길이나 여기의 길이나 전부 다 n분의 1인 것은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 n분의 1이고 여기도 n분의 1, 여기도 n분의 1이야. 그러면은 우리 중간에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항상 뭡니까? 수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녀석은 n분의 1이야. 두 번째 녀석 n분의 2, 세 번째 녀석 n분의 3이야. 아, 그러면 여기를 내가 얘를 k번째 녀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일반항이 되겠지, 일반항. 자, k라는 녀석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k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둘 수 있냐? n분의 K라고 둬도 전혀 무방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n분의 K야. 그럼 중간에 있는 어떤 한 일반항 녀석의 가로의 길이는, 자, 세로의 길이는 요 녀석이잖아, 요 녀석. n분의 K잖아. 자,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더하기 땡땡땡땡 쭉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1의 n분의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요거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으로 나눈 n등분한 사각형으로 나눈 구분구적법으로 구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이 공식들, 이 수식들을 우리가 한번 알고 있는 수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자, 일단 봅시다. 자, 지금 n분의 1이라는 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로의 길이라는 건 n분의 1이라는 것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자, 바뀌는 건 뭡니까? 여기. 요 녀석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자, 바뀌는 것 중에 딱 바뀌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K가 바뀌고 있어. 그리고 전부 다 덧셈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 자, 시그마라는 기호를 향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그마로 바꿔봅시다. 시그마. 자, 이거 서메이션. 자, K라는 녀석이 1부터 n까지 가고 있어요. n까지 가고 있는데, 자, n분의 k의 제곱이고 곱하기 n분의 1입니다. 우리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잘 봐봐. 자, k라는 애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n이라는 녀석들은 뭡니까? 상수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한번 빼내 볼게요. 얘는, 자, n의 세제곱 분의 1 서메이션 k가 1에서 n까지 k의 제곱, 우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왜냐? 봅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얘는 지금 이 현재에서 세로의 길입니다. 세로의 길이고, 얘는 뭐냐? 가로의 길이에요, 가로. 자, 우리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고,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쭈쭈쭈쭈쭈 한 것들을 우리가 다 더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K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N은 상수 취급해서 서메이션 바깥으로 넘기게 되면은 N의 세제곱분의 1 땡땡땡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얘는 다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얘는 뭡니까? 우리는 6분의 뭡니까?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 공식이기 때문에, 자, 요거랑 요거를 곱해보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식은 뭡니까? 자, 6n 세제곱 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뭐냐? 우리는 지금 뭐 했냐? 요거까지 한 거예요. 쪼개서, 자, n개로 쪼개가지고 더하기만 한 거야. n개로 쪼갠 다음에 더하기만 했어.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근데 그럼 뭐야? 어떤 일이 뭐죠? 여기 있는 이런 오차들이 발생한다는 거야. 오차들. 이런 오차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잘게 쪼개야 된다. 그러면은 잘게 쪼개려면 어떻게 돼요? 이 n이 숫자가 엄청 커지면 되겠지. n등분 한다 그랬잖아. 내가 100등분을 한 것보다 1000등분을 한 것이 훨씬 더 잘게 쪼개진 거고 1000등분을 한 것보다 만등분, 100만등분, 10억 등분을 한 것이 훨씬 더 잘게 쪼개진 거라는 거지. 그럼 잘게 쪼개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n을 어떻게 해야 돼? 무한대로 보내버리자고. 무한대개로 쪼개버리자고. 무한대개로. 무한대개를 한번 쪼개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무한대로 쪼갠다는 거. 리미트. 여기다가 사실은 리미트 n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겠다 이겁니다. 리미트 n이라는 것을 무한대로 보냈다는 거. 우리 자 요거 계산은 다 끝났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얘는 우리가 그러면은 리미트 n이라는 녀석을 무한대로 보낼 때 6n 세제곱 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둔다면은 자 우리 이거 뭡니까? 위에도 다항함수고 밑에도 다항함수야. 그리고 둘 다 3차식이야. 3차식이면 뭐지? 최고차항의 개수 b가 바로 극한값이 되지. 그럼 얘는 뭐야? 2n. 그럼 2n 세제곱이기 때문에 6분의 2, 3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구해놓은 녀석을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알고 있는 이 공식과 똑같이 답이 나오더라. 이게 바로 미분과 적분이에요. 이게 구분 구적법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y는 x의 제곱. 자, 요런 그래프가 너무 쉬운 그래프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굉장히 좋게 나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얘가 이런 다항함수 아니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쉽게 풀 수 있었던 건 요거 하나야. 이 녀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을 쉽게 못 구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루트 k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물론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면적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구분구적법의 정의예요, 요게. 근데 요거 있잖아.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고등학교 미적분이라든가 수학 2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뭐냐 봅시다. 이런 오차들이 어떻게 극한이 되면 줄어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아니 사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밑에 있는 사각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그죠? 이런 사각형으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얘는 지금 오차가 플러스 오차가 나고 있을 텐데 만약에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오차가 우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것은 굉장히 나중에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얘네들이 점점 잘게 쪼개지는 순간 이 리미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선이라는 것은 점들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대개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점까지 우리가 오질 못한다는 거야. 끝까지 오질 못해요. 그런데 이 리미트 극한이라는 것은 얘를 최대한 여기까지 갖다 붙여놨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무한대로 쪼개는 순간 지금 여기는 요 면적까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요 면적까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요 면적 하나하나를 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차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는 밑에 아래 오차가 되고 위에 오차가 생기는데 이걸 나중에는 이 위쪽을 계산하는 걸 상합이라고 그러고 요 밑에를 구하는 것을 하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합, 사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 한번 볼까? 자, 증가 감소를 한번 동시에 한번 내가 써볼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봐봐. 상합을 내가 해볼게. 상합. 자, 상합. 그 다음에 또 상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오차가 생깁니다. 모자란 오차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합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 오차, 하합으로 해서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실제로 정확하게 그냥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y는 x제곱이라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한 내용은 제 여러 가지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 합쳐진 상태로 설명해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강의만 보고 나서 저게 무슨 소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은 이전의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제가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상황, 요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싹 다 지우고 요걸로 지금 일반화를 정리를 해놨는데, 요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얘가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0부터 x까지, 다시 0부터 1까지 x의 제곱 dx. 자, 요렇게 표현되는 것과 굉장히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 적분을 잘 기억을 해보면은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세로가 되는 거고, 얘가 세로가 되는 거고, 얘가 가로가 되는 겁니다. 이 가로를 계속 하나씩 나눠진 이 dx라는 건 우리가 적분 기호를 하든가 미분 기호를 할 때도 했지만 굉장히 미소한 x의 증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미소한 상황이 있을 때 각각의 세로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0부터 1까지 다 더해보는 게 어떨까? 이 의미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적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를요, 우리 이런 x제곱이 아닌 굉장히 일반적인 상태로 한번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fx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우리 0에서 1까지 했는데 0에서 1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fx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자, 여기를 b까지라고 했을 때, 자, 요 안의 면적, 요 면적을 지금부터 우리가 구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얘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유출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유출을 해보자. 그러면은, 자, 여기도 간단하게만 몇 개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고, 요런 사각형, 자, 요런 사각형, 이렇게 나가다가, 요런 사각형 나오고, 마지막에는 요런 사각형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봅시다. 지금, 자, n개로 나눌 거야. a에서 b까지 요 길이를 n개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요 하나의 크기, 요 하나의 가로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b에서 a를 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 그러니까 b에서 a를 뺀 것을 n개 또 나눈 게 바로 가로가 되고, 실제로 요 녀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0에서 1까지 했으니까 얘는 n분의 1 마이너스 0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봐봐. 우리 여기 좌표. 자, 요 녀석. 첫 번째 좌표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번째 좌표는, 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인 거잖아. a라는 것에서 요만큼 움직인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a라고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요 하나 더 가면 몇이야? 하나 더 가면은, 자,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치? 봅시다. 여기가 한 번 더 간 거잖아. 요만큼을 한 번 더 간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그럼 계속 하면은 얘가 뭐가 되느냐? 아까 여기에서 이 K랑 똑같은, 자, 일반적인 요 점이 된다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요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요 녀석이 fx에 들어갔을 때의 요 y좌표, 얘가 바로 뭐가 되냐? 높이가 되잖아. 자, 요 사각형의 높이가 된다고. 높이.
그러니까 얘는 얘 fx에다가 x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를 넣어줬을 때 바로 높이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얘는 뭐냐 봅시다.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 우리가 자 x제곱에다가 넣었잖아. x제곱에다가 넣고 자 a가 뭐야 지금 0. a가 우리 0, 여기 a부터 b까지인데 여기선 0에서부터 1까지 갔으니까 0 더하기 n분의 자 b가 뭡니까? 여기선 ba인데 여기선 1, 0이니까 1 마이너스 0 곱하기 k를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요 녀석이 나온 거라는 거야. 이거 정리하면 이건 n분의 k잖아.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구분 구적법으로 나타내는 정적분의 표현은 어떤 식이 되느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서메이션 k가 1부터 n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가로 넓이를 해야지. 가로. 지금 다시 여기는 세로, 여긴 가로니까 자 세로부터 우리가 먼저 써보자. 세로 요거다가 요거 넣은 거라고 그랬잖아. 세로는 자 f에다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이렇게 세로를 써주면 되고, 가로는 뭡니까? 가로 자 n 요거잖아. 요게 가로가 되잖아. 여기서는 n에 1-0이 됐지만 여기서는 괄호 n분의 b-a 이렇게 되겠지? n분의 b-a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어떤 정적분으로 자 이렇게 급수로 정의된 어떤 합은, 급수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얘를 정적분, 자 여기가 아래 끝, 위 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 A에서 B까지 자 fx에다가 dx 요렇게 우리가 표현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정의야. 정적분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건데, 수학 2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자 여기서 쪼개서 더한다, 잘게 쪼갠다, 이것을 그냥 무시를 하고 바로 3 정적분으로 구한다. 자 그리고 뭐 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요렇게만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요런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요런 것들이 배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수학2에서 바로 정적분으로 구해라, 그냥 요렇게만 사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고 할 때는 가장 먼저 구분구적법을 배웠습니다. 적분을 배우기 전에. 그런데 이게 어렵다니까 수2에서는 그냥 그걸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냥 미적분에서 배울 놈들만,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녀석들만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빠졌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이런 문제로만은 풀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와중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 드릴 말씀 요거고,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어떻게 적분이란 것과 미분이란 것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자 우리 여러분 뭐 미분 전쟁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거 혹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미분을 개발을 했느냐, 요 얘기죠. 1600년대니까 아마 16세기 17세기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쯤에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 미분을 개발했다라고 알려졌고, 누가 먼저 했느냐 갖고 뭐 이제 그거 자체가 전쟁이었다, 수학사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거 하나, 이 적분과 미분이 이 역연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뉴턴이 발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뉴턴이 발견을 했어요. 자, 어떤 발견이 했냐? 저 요거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함수가, 자, 봅시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함수 우리가 얘를 fx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자, 이 면적을 내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구했어요. 요 면적.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를 제가 x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요 면적 자체가 우리가 이 면적 전체를 제가 x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 관계를 여기를 제가 델타 x라고 두고요. 요만큼을 제가 델타 x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보다 이 부분보다 약간 적은 녀석이잖아요. 약간 작은 녀석. 그러면은 내가 요 면적을 내가 구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요 면적을 한번 제가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려면은 전체 면적에서 요만큼을 빼면은 제가 요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 면적을 제가 함수 sx라고 뒀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의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전체 파란색의 면적은 x 플러스 델타 x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면적을 한번 구해보고자 하면은 자,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첫 번째 s 여기다 쓰겠습니다. s에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면적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s x 자, 요렇게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봅시다. 이 델타 x 요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죠. 이 가로 길이가 굉장히 작아진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냥 여기에 fx 요 값과 이것을 곱하면은 이 넓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요 면적 색깔이 좀 틀리네. 요 면적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본다면은 이 면적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굉장히 비슷한데 얼만큼? 자, 델타 x 이게 뭐야? 가로가 되죠. 가로 곱하기 자, f x를 둔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델타 x가 매우 작다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요 정도의 오차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요 정도의 오차가 생긴데 이게 점점 작아지면 이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줄어든다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 상태를 해가지고 x를 굉장히 줄여볼게요. 그거 뭐야? 이게 바로 극한입니다. 극한. 이 델타 x를 0까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는지 우리 봅시다. 자, 재밌는 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 수학 2를 배우고 적분을 배우고 있다면 그리고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공식이 나오는데요. 자, fx라는 녀석은 델타 x 분의 s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같아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델타 x가 매우 작아져야 된다. 어떻게?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자, 여러분 자, 제가 오늘 해보자 하는 마지막이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미분의 정의잖아요. 이거 미분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뉴턴이요 이걸 발견하고요 잠을 잘 수 없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쪼개서 더한다, 잘게 쪼개서 더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미친듯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거니까 쉬운 거야.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맨날 이런 거니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자, 우리가 미분은 사실 생각보다 적분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미분은요 이렇게 정말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공부를 다 하게끔 해요. 근데 적분 어려우니까 어떻게 배운다고?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배운다고. 어렵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공업수학이나 이런 데는요 적분 테이블이 있어요. 적분 계산하지 말고 이거 보고 해 이거예요. 적분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들을 정말 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얘는 결국에 뭡니까? SX에 이 면적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뭐야? 내가 fx라는 녀석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박한 얘기죠. 면적이라는 애를 미분했더니 이 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선처럼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뭐가 됩니까? 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분의 역연산이 된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발견이 여기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를 뭡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잖아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그냥 적분을 했더니 그냥 면적이 나와버리더라 이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론 사실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라면은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내용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미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좀 것들을 알고자 한다면은 요 정도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대를 나오고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미적분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 머리가 깨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느 순간 이때쯤 한참 미적분에 빠져 있을 때는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미적분으로 보일 때가 있고 실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미적분이 없었으면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그런 기술들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어떤 학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고자 찍은 내용이고 그 관심이 있으면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 내용을 거의 다 가르쳐주고 지금 만든 이 강의도 다 보여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런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미분과 적분이 왜 이런 관계에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분과 적분은요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온 거예요. 미분이란 것은 16세기가 돼가지고 라이프니츠와 뉴턴에 의해가지고 개발이 됐어요. 그때 당시 뉴턴은 유율, 그러니까 흐르는 비율, 유율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미분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다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전쟁까지 얘기가 나왔던 얘기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적분과 미분을 연결을 시켰던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뉴턴이 맞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맞고 실제로 적분과 미분이라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그것을 딱 연결이 되는 순간 적분이 굉장히 쉬워져 버린 거죠. 자, 요런 짓거리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쪼개서 더한 다음에 얘를 리미트를 보냈던 것을 한 방에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어. 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뉴턴이 했던 얘기고 진짜 제가 보기엔 이것은 수학자들의 굉장한 수명을 많이 단축시키던 것들을 수학자의 수명을 굉장히 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지금 우리 학생들의 수명은 많이 단축을 시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알고 공부를 많이 해두면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적분과 미분이란 것과의 관계, 그 중에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구분구적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면적과 미분과 적분이란 게 한 번에 딱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이것은 유튜브에 올라갈 만한 그런 영상일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